배종호 세안대 교수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배종호입니다. 예, 지금 뭐 기자하고도 국회 취재기자하고도 지금 뭐 국회 정상화 사항을 얘기해 봤는데요. 지금 교수님께 여쭤볼 건 지금 친박 신당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네. 지금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이제 비롯된 것 같은데, 뭐 자신은 이미 뭐 홍 의원 자신은 탈당을 기정사실화했고요. 올 연말까지 50명 정도의 의원이 자신의 어떤 신당 여기에 지금 동조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친박 신당이 뭐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 친박 신당설이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특히 이제 한국당 전당대회 지난 2월에 있었죠. 이 전당대회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황교안 지금의 대표는 친박이 아니다 라면서 친박 논란과 함께 이 친박 신당설이 급부상했어요. 예. 특히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의 이제 보수 세력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현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신당설이 엄청나게 이제 부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한동안 잠잠해졌어요. 예. 그런데 이제 홍문종 의원이 다시 태극기 집회에서 최근에 이 탈당 가능성을 언급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부상이 됐는데 다시 이제 또 오늘 언론과의 대답을 통해서 12월이나 12월까지 말씀하신 대로 40에서 50명 정도까지 탈당을 해서 이 친박 신당 만들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급부상이 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제 40명, 50명까지는 탈당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저는 보고요. 여기에다가 또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대표도 최근에 한 3명 정도는 탈당을 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한 6명 정도가 더 탈당을 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한국당에서 공천 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거든요. 신상진 신정치특위위원장이 그러면서 현역의원 물갈이 대폭 얘기하면서 또 탄핵 책임 그리고 또 공천 책임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결국 지금 친박 신당설이 엄청나게 정치권의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홍문종 의원이 이제 자신은 이미 탈당한 것이고 올 연말까지 최대 50명의 의원이 동조할 것이다. 이 얘기는 이제 오늘 아침 BBS 불교 방송 아침 저널에서 이제 홍문종 의원이 말씀하신 건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친박들이 이렇게 친박 신당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은 물론 일부입니다만은 역시 황교안 대표 체제 내에서는 공천을 받기 힘들 것이다. 이런 두려움 때문인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들은 공천 때문이죠. 공천이 결국 생존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천 외에 별 관심이 없으니. 그래서 모든 것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도 신상진 신정치특위위원장의 발언에 따르면은 공천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공천 못 받으면 당선이 어려우니까 결국 이제 친박 신당으로 가서 출마해서 당선되겠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황교안 대표가 너희들한테는 공천을 주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현역 의원 대표 물갈이 그리고 또 지난번에 탄핵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공천 파동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사람 이런 정도로 하면은 지금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다 걸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문종 의원이 이렇게 먼저 치고 나온 것이죠. 살길을 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것은 과연 이렇게 홍문종 의원이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친박 신당이 과연 생기겠느냐라는 문제. 그 현실 가능성이 궁금하죠, 제일.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정당으로서 의미가 있느냐가 결국 중요한 규모가 이제 문제란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몇 명이나 이 친박 신당에 합류를 하겠느냐. 그리고 친박 신당을 창당할 것이냐 아니면은 대한애국당에 흡수되는 형식이 될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일단 친박 신당을 창당하는 쪽이 아니고 대한애국당에 결국은 공천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이탈해서 합류할 정도의 그런 수준이다. 그래서 숫자가 매우 미미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찻잔 속에 태풍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설령 친박 신당이 나온다 할지라도 합류해서 대한애국당의 이름을 바꾸는 그런 수준?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보수 유권자들이 여기에 힘을 실어줄 거냐라는 문제가 또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니, 근데 교수님은 왜 얼마 그렇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고 찻장 속에 태풍으로 머물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별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섣불리 이탈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김진태, 정태욱, 김태흠 이런 사람들도 자신들은 탈당 안 하겠다라고 지금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홍문정 의원이 이렇게 자꾸 치고 나가는데 이런 어떤 홍문정 의원의 어떤 의견과 달리 대다수 친박들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홍문정 의원이 이렇게 황교안 대표를 흔들면 황교안 대표가 또 흔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친박이 어쨌든 간에 당내 대세니까 또 친박과 어느 정도 절충할 수도 있는 거죠. 아, 절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살아남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탈당을 안 하는 거죠. 그 수가 좀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저는 그런데 탈당을 지금까지는 대체로 안 하는 쪽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갈수록 만약에 공천이 절대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확실히 되면 그때는 이탈을 하겠죠. 그렇군요. 공천이 확실히 안 되면. 그렇군요. 사실 근데 우리 정치사에서 탈당해갖고 만들어갖고 잘 된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렇게 잘 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TK지요. TK죠. 현역 의원들은 공천이 확실하게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친박 신당 쪽으로 뛰어들겠죠. 그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요 대목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근데 대한애국당 이런 당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지원을 하고 노골적으로 옥중에서라지만 이렇게 되면 좀 상황이 바뀌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제 보수 세력들도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케팅에 손을 들어줄지가 의문이죠. 일단은 보수 유권자들도 보수가 승리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보수가 승리하려면 보수가 뭉쳐야 된다. 라는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친박 신당이 결국은 보수를 분열하는 세력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하고 친박 신당에 대한 지지는 전혀 다른 것이죠. 보수 유권자들도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번에 창원 성산의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대한애국당 표 때문에 결국은 근소한 표차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학습을 가지고 보면은 친박 신당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군요. 지금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현재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친박의 대다수도 그런 것 같고 이 황교안 대표에 대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보수를 이른바 또 자유한국당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 황교안 대표가 역할을 지금까지 잘해주고 있고 내년 총선까지도 좀 순항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꼭 그럴지는 좀 지켜봐야 되죠. 왜냐하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런 지금 분위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일단 지금까지는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일단 성공을 했다는 첫 번째가 지지율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상승했고, 그리고 친박 비박의 갈등이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수 세력을 결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성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숙제가 생긴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장애투쟁 계속하면서 현 정부하고 강력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지금 좌파 독재라면서 대립각을 세우면서 보수 쪽의 색채를 지나치게 또 강조하다 보니까 보수 세력을 태극기 세력을 결집시킨 데는 성공을 했지만은 지금 중도 쪽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생긴 것이죠. 중도 쪽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데는. 그래서 본인도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30% 가지고는 총선에서도 패배하고 대선에서도 패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0%의 벽을 넘어서야 되는데 30%의 벽을 넘어서려면 결국 이제 중도 세력들을 끌어와야 되고 당장
유승민계를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세력을 또 끌어오려면은 어쨌든 간에 당내 친박 세력들 일정 부분 인적 청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뭐 홍문정 의원이 지금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해를 해야 되는군요. 그렇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배종호 세안대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